형들, 내 얘기 좀 들어줘. 내가 4월 초에 지금 중학교로 전학을 왔는데 우연히 복도에서 조은혜 누나 한 명 딱 본 거야. 내 이상형이 긴 머리에 작고 아담한 여자였는데 그 누나가 딱 그런 스타일이었어. 명찰 보니까 이름도 이주연이더라고. 이름까지 예쁘지. 마음 같아선 그날부로 바로 고백하고 싶었는데 문제인 게 뭐였냐면 그 누나는 날 몰랐고 주변에 남자들까지 득실득실대서 접근하기가 어려웠어. 근데 어느 날 정말 감사하게도 기회가 찾아왔다. 그 누나가 밴드부의 베이스였는데 마침 밴드부에서 부원을 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바로 밴드부에 지원했지. 그렇게 학교 끝나고 음악실에서 다른 애들이랑 오디션을 봤거든? 와, 근데 운 좋게도 나만 붙은 거야. 그래서 그 순간 동아리 시간마다 그 누나 볼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 있지. 그래서 그날부터 밴드부 동아리 첫 시간이 될 날만을 기다렸어. 그리고 대망의 밴드부 첫 모임 날이 됐는데 그날은 진짜 내 인생에 손에 꼽을 정도로 멋있게 차려입었던 것 같아. 그렇게 학교에 도착해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쿨하게 동아리실로 들어갔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그 누나랑 눈이 마주친 거야. 게다가 그 누나가 반가웠는지 눈웃음을 지어쓰더라고. 순간 너무 부끄러워서 심호흡 하려고 화장실로 도망갔어. 그렇게 숨을 좀 고르고 있는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 갑자기 그 누나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오더라? 난 누나가 화장실을 착각했나 하고 누나 여기서 뭐 하세요? 라고 말했어. 근데 누나가 뭐라는 줄 알아? 너 남잔데? 너 남잔데? 알고 보니 그 누나가 아니고 형이었던 거야. 그제서야 그 누나, 아니 그 형한테 수염 자국이 보이더라? 소설 같지? 근데 진짜 실화야. 나 너무 충격 먹어서 그날부로 한 달 동안 동아리실 못 나갔어. 그럼 지금까지 들어줘서 고마웠고 다음 사연은 무서운 사연입니다. 때는 2012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친구 AB와 토요일 낮 시내에서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가까이 살던 A와 먼저 만나 시내 정류장에서 B를 기다렸죠. 그런데 B가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그 당시 B는 휴대폰이 없었기에 집에 전화를 했더니 B의 어머니는 B가 좀 늦게 출발했다 하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끊으려는 찰나 마침 그 친구가 항상 타고 오는 320번 버스가 정차했습니다. 예상대로 B는 버스에 타 있었고 뒷문 뒤 창문 쪽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B는 저희에게 눈길 한번 안 주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뒷문이 열렸는데 내릴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처음엔 B가 장난을 치는 건가 싶었지만 뒷문이 닫힐 때까지도 내리지 않길래 뒤늦게 창문 너머 그 친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B가 갑자기 기괴한 웃음을 지으며 저희를 노려봤습니다. 그 기괴한 얼굴은 평소 알던 B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기에 무서운 나머지 저희 둘은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가자마자 등 뒤에서 B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B는 늦어서 택시를 타고 왔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저희가 320번 버스에서 본 B는 누구였을까요? 호랑나비였을까요? 아니면 양은 냄비였을까요?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의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지난 1학기 때 중간고사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저녁 먹고 학교 자습실에서 자습을 하고 있었는데 소화가 너무 잘 돼서 그런지 방구가 마려운 것도 아니고 배가 고픈 것도 아닌데 뱃속에서 자꾸 꾸르르르 소리가 엄청 크게 나더라고요. 문제는 이 소리가 10분 간격으로 반복됐어요. 근데 건너편에 계신 분도 이 소리가 들리셨는지 칸막이 틈새로 웬 포스트잇 한 장을 주시더라고요. 혹시 그린라이트인가 해서 봤더니 저기요, 차라리 방구를 껴주세요 라고 써있더라고요. 너무 민망해서 바로 도서관 자습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밖이 어두워져서 시계를 보려는데 핸드폰을 교실에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벽에 걸린 시계라도 보려 했더니 어떤 오빠가 큰 머리로 벽시계를 가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기 귀찮아서 시계를 보려고 막 목을 흔들어 제끼는데 그만 그 사람이랑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알 수 없는 승부욕이 솟구쳤어요. 그래서 네 머리가 이기나 내 눈이 이기나 하는 마음으로 계속 그 오빠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오빠가 미안한 표정으로 오더니 나 여자친구 있어. 미안. 하고 가는 거 있죠. 얼마나 제가 미친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그러게요. 다음은 무서운 사연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겪었던 일입니다. 당시 저희 집은 계룡산에서 좀 크게 한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복층이라 1층은 식당이고 2층은 가정집이었죠. 그 시절 저는 매일 새벽까지 게임을 하곤 했었는데 아버지는 그런 제가 걱정이 되셨는지 컴퓨터를 1층 카운터 쪽에 옮겨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전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새벽마다 몰래 컴퓨터를 하러 내려가곤 했죠. 그날도 제가 새벽 1시에 몰컴을 하러 내려간 날이었어요. 다행히 밖에는 비까지 내려서 절대 들키지 않겠다 싶었죠. 그렇게 한참 게임에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식당 호출벨이 울렸어요. 처음엔 기계가 고장났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벨이 무작위로 울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라 움직이지도 못하고 번호판을 보고 있는데 제 뒷테이블이었던 7번이 울렸어요. 순간 등 뒤에 뭐가 있는 것처럼 소름이 싹 돋았죠. 그래서 확 뒤를 돌아봤는데 다행히 아무것도 없어 다시 고개를 돌리는 순간 카운터 앞에 웬 하얀 소복을 입은 긴 머리의 여자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순간 전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고 그 소리를 들으셨는지 아버지가 놀라서 내려오셨어요. 바로 아버지께 금방 그 여자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아버지는 가게에 아무도 없는데 무슨 말이냐고 화를 내셨죠.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너가 새벽에 몰래 컴퓨터를 하니까 그런 헛것을 보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헛것이라기엔 그 여자 앞니에 껴있던 고춧가루가 너무나도 생생했어요. 과연 그 여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고춧가루는 뭘 먹다가 낀 걸까요?
김치찌개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김치였을까요? 이 일은 중1 때 호주 학교로 캠핑을 가서 생긴 일입니다. 그런데 캠핑을 숙소는 물론 화장실도 없는 산중턱에서 하는 바람에 꽤나 으스스했습니다. 게다가 선생님께선 이 산에 범인들이 자주 시체를 숨기러 온다며 겁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제가 텐트에서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썩은 냄새가 코를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그 괴담이 떠올라 텐트 밖으로 나왔더니 갑자기 뒤쪽 나무 사이에서 부스럭대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어떤 그림자가 땅을 파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 순간 그림자가 범인일 거라는 직감이 들었고 저도 모르게 무기가 될 만한 나무 막대기 하나를 주워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 그림자가 이상한 자세로 다가오는 겁니다. 전 너무 놀라 막대기를 휘둘러 그를 넘어뜨리고 텐트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텐트 안을 보니 제 옆자리에서 자던 호주 친구가 없더군요. 설마 혹시나 싶어 후레쉬를 챙겨 아까 그 그림자 쪽으로 다가갔는데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호주 친구가 넉나간 표정으로 자기가 싼 똥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알고 보니 그 호주 친구는 대변 때문에 땅을 파고 있었고 똥을 싸다 휴지가 모자라 제게 엉거주춤한 자세로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영어로 쌍욕을 하면서 화를 냈지만 그 이후로 저희는 더욱 친해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제는 무서운 사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와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리가 만석이라 서서 창밖을 보며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몇 개의 정류장을 지나는데 단발머리에 빨간 옷을 입은 여자가 계속 정류장에 서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전 제가 착각을 하는 건가 싶어 다음 정류장에서도 그 여자가 보이면 친구에게 말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정류장이 가까워졌고 전 떨리는 마음으로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엔 여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역시 생각대로 착각한 게 맞는 것 같아 친구에게 여자 이야기를 해주려는데 뒷좌석에 그 여자가 앉아 고개를 꺾은 채 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전 너무 무서워 등을 돌린 채 친구에게 뒷좌석에 고개 꺾은 여자 좀 보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뒷좌석에 아무도 안 탔는데 무슨 소리냐며 핀잔을 줬습니다. 다시 뒷좌석을 보자 친구 말대로 뒷좌석엔 아무도 타있지 않았습니다. 전 그제서야 그 여자가 귀신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무서운 것은 내일부터 우리가 한 살을 더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갈까요?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의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여자 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끝마치고 당시 유행이던 불닭볶음면을 끓여 먹기 위해 친구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고 면을 사려고 슈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친구가 제 팔짱을 끼더니 그대로 슈퍼를 지나치고는 아파트 위로 끌고 가는 겁니다. 전 갑자기 절 끌고 가는 친구에게 야 너 왜 그래? 불닭 안 사? 라고 말했지만 친구는 제 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이따 설명해줄게. 금방까지 웃으면서 얘기하던 친구가 굳은 표정으로 그런 말을 하니까 정말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귀신이라도 봤어? 너 못 봤어? 친구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마자 아까 슈퍼 앞에 누가 있었는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제가 본 대로 후줄근한 아저씨 한 분이랑 핑크색 실내화 가방을 들고 있던 초등학생을 봤다고 했죠. 그러나 친구에게 돌아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알고 보니 친구가 초등학생 뒤에서 하얀 옷을 입고 거꾸로 서 있는 어떤 여자를 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랑 눈이 마주친 것 같은데 직감에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모른 척하고 절 끌고 올라왔다고 했죠. 하지만 무서운 건 무서운 거고 전 불닭볶음면이 너무 먹고 싶었기에 친구를 설득해 경비실 옆길로 가로지르면 나오는 다른 슈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경비실 옆쪽을 지나는데 순간 친구가 뒤를 보더니 갑자기 저를 잡고 슈퍼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빨랐는지 슈퍼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괜찮느냐고 물어볼 정도였죠. 무작정 끌려와 당황스러웠던 저는 친구에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그제서야 친구가 말하길 위에서 그 귀신이 거꾸로 선 채 기괴하게 일그러진 얼굴로 저희를 쫓아왔다는 겁니다. 다행히 슈퍼에 들어갔다 나오니 귀신은 사라졌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부터입니다. 그 일이 있고 1년 뒤 학교 수련회에서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 아파트에 살던 친구로부터 놀라운 사실을 하나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2년 전 초겨울 자기 집 옆동의 한 30대 여자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는데 머리부터 떨어져 즉사를 했고 당시 흰색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날 제 친구가 본 건 그때 죽은 그 여자 귀신이었을까요? 만약 그날 제 친구가 저를 잡고 뛰지 않았더라면 저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온몸에 닭살이 돋아 어쩔 수 없이 닭도리탕 대짜를 시켜 먹곤 합니다. 좋네요. 그럼 다음 사연도 무서운 사연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이려고 부엌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현관문 밖에서 물주야. 엄마가 오셨는지 제 이름을 부르시더군요. 그래서 현관으로 가려는데 저희 집에서 기르던 반려견 빠뚜라 빠뚜빠야도 엄마 목소리를 들었는지 반가운 듯 문을 박박 긁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문을 열어드렸는데 이상하게도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간 소름이 끼쳐 문을 확 닫고 바로 엄마에게 연락을 드렸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엄마는 아직 시장을 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때 절 불렀던 목소리는 누구였을까요? 물주야. 만약 그 목소리를 저만 들었다면 착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저희 집 반려견 빠뚜라빠 뚜빠야도 들었기에 잘못 들은 건 분명 아니었습니다. 물주야. 여러분은 제가 들은 목소리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옆집 아줌마 아닐까요?
20대 대학생 김철삼입니다. 5년 전 일평생 강원도 시골 마을에 살던 저는 대학 때문에 처음으로 서울에 상경했고 그 덕분에 못소리였던 제게도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사귄 지 100일이 다 돼갔고 저는 100일 선물로 여친이 평소 갖고 싶어하던 명품 브랜드의 찌청을 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지원 없이 혼자 힘으로만 생활을 하던 제게 선물 살 돈은 턱없이 부족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주 동안 노가다와 알바에 올인했죠. 그리고 그렇게 결국 찌청 살 돈을 다 모은 저는 백화점에 가 기분 좋게 찌청을 산 뒤 바로 옷장에 걸어두고 오후 수업을 들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수업 도중에 웬 카톡 하나가 오더군요. 알고 보니 엄마랑 할머니가 자취방에 깜짝 방문하셨다는 겁니다. 평소 집이 너무 멀어서 거의 못 내려갔었는데 직접 서울까지 와주셨다는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죠. 그래서 수업 끝나자마자 집에 달려갔더니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할머니가 저를 안고 대성통곡을 하시며 할미는 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몰랐어. 얼마나 옷 살 돈이 없으면 다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다니냐 이놈아. 하시더군요. 게다가 옆에 계신 어머니도 철삼아, 엄마가 무심했어. 난 서울만 가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그지꼴로 살다니. 엄마가 우리 집 소순이를 팔았으라도 네 옷 이쁜 거 하나 사줄게. 저는 순간 불길한 예감에 미친듯이 옷장으로 달려갔고 설마 하며 문을 열었는데 예감대로 찌청은 온데간데 없고 파란 실로 삐뚤빼뚤 꼬매진 청바지만이 걸려있었습니다. 순간 2주 동안 갖가지 고생을 하며 일했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 고생이 물거품이 돼버렸다는 생각에 주르륵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는 절 위로하시려고 괜찮아. 엄마한테 고마워 안 해도 돼. 바지 꼬매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 후 저는 어쩔 수 없이 여친에게 100일 선물은 하지 못했지만 대신 명품보다 값진 가족의 사랑을 얻은 것 같아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럼 다음은 무서운 사연입니다. 30대 군필 여고생 멸치138입니다. 그 일이 일어날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저는 단짝 친구 A씨와 매일 붙어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역시 평소처럼 A와 같이 B집에 놀러 가려는데 아파트 입구에 웬 경찰차와 구급차가 모여있더군요. 가까이 가자 어른들이 못 보게 하길래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우연히 B집에서 B 어머니의 통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유 글쎄 우리 동 203호 사는 사람이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했대. 그리고 그 일이 있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초3이 된 저는 어느 날처럼 A와 같이 B집에 놀러 갔었는데 B 아파트 입구에 익숙한 풍경이 또 펼쳐져 있었습니다. 뭔가 싶어 그곳 옆에서 아주머니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 작년에 자살한 203호의 위층 사람이 옥상에서 또 투신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전 그저 우연이겠거니 지나쳤지만 그로부터 1년 뒤 B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303호의 위층인 403호 사람도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한동에서 3년 연속으로 연달아 자살자가 나오자 B의 아파트는 발칵 뒤집어졌고 주민들은 집값이 폭락할 것을 우려해 사건을 최대한 소문나지 않도록 쉬쉬했습니다. 그리고 암묵적으로 다음 차례로 생각되던 503호 사람은 도저히 무서워 살 수가 없다며 집을 비운 채 이사를 가버렸죠. 불행 중 다행인지 그 이후론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고 주민들 역시 안도하며 사건을 서서히 잊어갔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저희는 또 평소처럼 방과 후 B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평소와 달리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B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B의 집은 복도형 아파트였기에 B가 집에 없는 건가 싶어 복도에 있는 B집 창문을 열어보았는데 놀랍게도 친구 B는 컴퓨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B는 뭔가 넋이 나간 모습인 듯 했고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친구 A가 갑자기 제 등을 툭툭 치더니 야 저거 뭐야? A는 복도의 반대편 끝 계단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곳에선 까만 갓을 쓴 하얀 얼굴의 노인이 온통 칠흑같이 검은 눈동자를 하고서는 아래층에서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피로 물든 동아줄을 들고서 말이죠. 저희는 그 광경이 너무 놀란 나머지 서로 아무 말도 못하고 경직돼 있는데 갑자기 B집 문이 벌컥 열리더니 친구 B가 왔으면 초인종을 눌러야지 왜 문 앞에서 그러고 있냐고 하더군요. 저희는 어이가 없어 B에게 장난치지 말라며 화를 냈고 지금 저기 계단에서 이상한 할아버지가 올라오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자 그 노인은 사라지고 없더군요. 이에 B는 너희야말로 장난치지 말라며 자기는 집안에서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날 603호에서 자살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와 이거 너무 무서운데요? 그러셨어요? 예. 네. 예? 네. 예? 뭐? 뭐가요? 퇴근해야 되니까 빨리 가주세요. 네. 그럼 다음은 무서운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0대 남성 해병 1166기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고 군복무 중 선임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복무하던 부대는 깊고 높은 산 속에 위치해 있었는데 철조망 너머엔 갯벌과 강이 보이고 그 뒤로 바로 북한이 있었습니다. 약 3km도 안 되는 거리였죠. 그래서 초소근무 시 귀순하거나 넘어오는 북한군이 있을 수도 있기에 근무 내내 긴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초소는 다른 초소와 달리 물살이 얕아서 짙은 해무가 낀 날이면 북한군이 더 자주 넘어왔는데 불행히도 물살을 넘어오다 죽었던 북한군이 1000명 가까이 된다고 하여 천명의 귀신, 줄여서 천신초소라는 이름도 붙었죠.
그래서인지 귀신을 목격했다는 부대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중대에 새로운 신병이 들어왔는데 중대장이 말년 병장이던 제게 신병을 가르치라며 같이 근무를 투입시키는 바람에 신병과 새벽 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천신초소에서 근무를 쓰게 되었습니다. 야, 너 어디서 살다 왔냐? 집에서 살다 왔습니다. 아이, 지역이 어디냐고. 경기도 부천입니다. 부천? 부천님 있냐? 웃어? 죄송합니다. 뻥이야 인마, 뭘 또 죄송하냐. 어쨌든 근무 쓰는 건 별거 없다. 저희가 북한인데 그냥 총 들고 북한 쪽 바라보면서 서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근데 나는 잘 거야. 왜냐? 낮에 행보관이 말년 병장이 나까지 작업시키는 바람에 잠을 못 잤거든. 알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아, 그리고 내가 2년 동안 근무하면서는 없었는데 혹시 저기 강에서 누가 건너오거나 사람 형태가 보인다 그러면 무조건 나 깨워. 그럼 우리 바로 포상휴가야. 최소 9박 10일 이상이니까 무조건 깨워야 돼.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꼭 발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당직사 간에 근무 잘 써놔 100% 순찰 올 거거든. 그니까 간부 와도 무조건 깨워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호 병장님? 김민호 병장님? 일어나 보십시오. 왜요? 간부 왔어? 간부가 아니라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누가 저 갯벌 쪽에서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없잖아. 잘 자고 있었는데. 저 분명 봤습니다. 보긴 뭘 봐 임마. 저긴 지리 텃밭이라 미치지 않은 이상 태평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알겠어? 네, 죄송합니다. 김민호 병장님, 이번엔 진짜 있습니다. 빨리 일어나 보십시오. 아씨, 막 잠들었는데 진짜. 없으면 뒤진다. 어? 저 새끼 뭐야? 씨발, 다리가 없네. 야, 빨리 시통이 연락해. 그게 제가 좀 아까 해봤는데 지금 전화가 안 됩니다. 어? 아, X됐네. 어? 새끼 또 어디 갔어? 야, 씨발 뛰어! 뭐해, 빨리 와. 김민호 병장님, 저 죄송한데 초소에 다시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모르고 총을 놓고 왔습니다. 아, 없어도 돼. 빨리 와. 아닙니다. 먼저 가시면 제가 총 찾고 바로 따라가겠습니다. 아, 씨발, 좆되기 전에 따라오라고. 갔다가 뒤지고 싶냐? 죄송합니다. 총 때문에 영창 가면 부모님 볼 면목이 없을 것 같아서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지가 내 군생활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왜 정색하고 야단이야? 이게 무슨... 아, 아깝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중국 북경에 2주 정도 비전 트립을 갔을 때 일이에요. 바쁜 일정을 마치고 지친 몸을 회복하기 위해 목욕탕을 찾다가 현지 물가가 비싸 지인의 소개로 값싼 목욕탕을 가게 되었죠. 도착해보니 입구는 그럴싸했는데 남탕은 지하로 내려가더군요. 근데 내려갔더니 시설이 얼마나 후졌는지 옷 넣는 캐비넷도 작고 몸 닦는 수건도 일반 수건의 절반 사이즈였죠. 후에도 잠시 당시 전 중국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돈도 없었기에 그냥 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똥이 마려워 화장실을 찾았는데 보통 알 수 없는 중국어 뿐이더군요. 어쩔 수 없이 혼자 어영부영 화장실을 물색하는데 웬 긴 커튼을 쳐놓은 입구가 있었어요. 순간 직감에 이 지하에 화장실 같은 곳은 여기밖에 없을 거다란 확신이 들었죠. 그래서 곧장 커튼을 걷고 나갔는데 세상에나 밖으로 통하던 길이더군요. 엎친 데 덮친 격 지나가던 아줌마와 3초 동안 3년 같은 아이 컨택을 했죠. 그래서 전 아주머니가 비명을 지르시겠구나 했는데 이게 웬걸, 아주머니 대수롭지 않다는 미소를 짓고 지나가시더군요. 전 갑작스레 순결을 잃어버린 기분에 수치심을 느끼고 후다닥 목욕탕으로 돌아왔죠. 그때 저보다 늦게 들어온 친구 한 명이 화장실을 묻길래 저도 모르게 그만 미안하다 친구야, I'm sorry but I love you. I love you 뭐죠? 대본에 없는데. 애드립이에요. 사랑한다고요. 사랑이요? 됐습니다. 그쪽 제 취향 아니에요. No! 전 지금 I love you 뜻 말한 건데 What are you talking about? 그럼 다음은 무서운 사연입니다. 제정신이 아니군. 제가 7살이었을 때 저희 엄마는 제게 가끔 심부름을 시키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다 보니 엄마가 몰래 절 쫓아오신 적도 있고 창문으로 지켜보시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오라고 하시더군요. 마트는 집 앞 신호등을 건너면 바로 있었기에 엄마도 창문에서 절 쉽게 보실 수 있었죠. 그때 저는 한 아주머니와 둘이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건너편 사람들이 저와 아주머니를 보며 웅성웅성거리더군요. 저는 사람들이 어휴, 엄마랑 딸인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닮았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신호를 기다렸죠. 그렇게 초록불이 돼서 마트로 가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는데 엄마가 헐레벌떡 뛰어오시더군요. 엄마 왜 왔어? 하지만 엄만 대답도 없이 제 손을 잡고 마트 밖으로 나가시더군요. 그런데 신호등 건너편 오르막길에 웬 나체의 남자가 주택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신호를 기다리던 저와 아주머니 뒤에 그 알몸의 남자가 칼을 들고 씩씩 화를 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와 제 옆에 아주머니는 부부관계였는데 아주머니가 바람을 펴서 아저씨가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더군요. 다행히 신호가 바뀌면서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만약 신호가 늦게 바뀌었거나 엄마가 그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크게 다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용돈 10,000원만 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초면명님 맞으시죠? 누구세요? 저는 은수라고 해요. 초면명님 제가 정말 팬이에요. 그러세요? 그럼 오신 김에 사연 좀 듣다 가시죠. 좋아요. 안녕하세요. 전 4살 위 남편과 6살 딸아이를 가진 30대 주부입니다. 이 3달 전 임신 소식을 접해 산부인과를 다니며 열심히 둘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엊그제 일이었어요. 딸이 유치원에서 일찍 끝나 같이 산부인과를 갔는데 딸이 한 가지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 여자야 남자야? 라길래 남자아이야 라고 대답하고 진료를 본 뒤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더니 남편이 다짜고짜 하는 말이 글쎄 당신 솔직히 말해. 정말 놔두고 바람핀 거야? 에? 순간 얼탱이가 없어서 뭔 말인가 했더니 글쎄 딸이 저한테 대답을 듣고 남편한테 전화해선 엄마 남자 생겼대. 라고 했다는 거예요. 단순한 해프닝이었지만 딸아이 덕분에 정말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그러셨어요? 근데 이 좀 닦으시죠. 이가 까맣네요. 어머나 창피해. 다음은 무서운 사연입니다. 중2 때 겪은 실화입니다. 늦은 시간 학원을 마친 후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밤 12시라 길거리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었고 전등들도 고장나 길도 매우 어두웠습니다. 그렇게 으스스한 기분으로 골목을 지나는데 골목 구석에 어떤 여자가 쭈그려 앉아 손가락으로 바닥에 개미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쾌한 모습으로요. 전 순간 호기심이 발동해 전봇대 뒤에 숨어 그 여자를 잠시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상하게도 그 여자가 개미를 죽이다 말곤 넋이 나간 듯 허공을 바라보더군요. 그리곤 갑자기 그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입이 정말 찢어질 것처럼 미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헉소리를 냈고 그 바람에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곤 절 빤히 쳐다보는데 그 무서움에 압도당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 여자가 찢어 죽일 듯한 눈빛으로 제게 달려왔고 그 순간 저도 그 여자를 피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죠. 뛰면서 뒤를 돌아보니 그 여자가 고개를 반쯤 꺾은 채 소리를 지르며 절 쫓아오더군요. 그 모습을 본 저는 살기 위해 전속력으로 뛰었고 10분 정도 따돌렸을까 그제야 여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곧장 집에 들어가 울면서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은 공부 때문에 기력이 떨어진 것 같다며 학원을 일주일간 쉬게 해주시더군요. 제가 그날 다행히 도망치긴 했지만 만약 그때 제가 그 여자에게 잡히기라도 했다면 전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위험했겠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초면명님 아직 안 가셨군요. 뭐죠? 이거 끝나시고 저랑 차 한잔 하실래요? 아 좋습니다. 차는 은수씨가 사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그럼 전 그랜저로 부탁드릴게요. 아니 그 차가 아니라 부담되시면 소나타로요? 저 그니까 제 말은 알겠어요. 그럼 모닝.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아이 참 초면명님 바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겪었던 일입니다. 당시 전 같은 반 지연이라는 아이를 짝사랑했는데 부끄러워 말 한 번 못 걸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 모두 활동할 거니까 엊그제 정한 자리로 바꿔 앉으세요. 운 좋게도 지연이 옆자리에 앉게 된 거죠. 근데 하필 아침에 먹은 우유가 잘못됐는지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관략근에 힘을 주며 참다가 그만 저도 모르게 방귀를 뀌고 말았죠. 그러자 지연이가 봉식이 너 방구 끼웠니? 라며 처음으로 저한테 말을 건넸어요. 창피했지만 전 지연이가 말을 걸어준 게 기쁜 나머지 그 자리에서 지연아 나랑 사귈래?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연이 순간 당황했는지 미안. 난 방구 냄새 심한 사람 싫어. 라며 거절했죠. 전 속상함에 눈물이 났고 주변 친구들은 시끌벅적해졌어요. 뒤늦게 이를 본 선생님이 절 교무실로 불렀고 무슨 일이냐며 묻는데 참던 똥이 이젠 진짜 나올 것 같아서 선생님 저 화장실 좀 라고 일어나는데 봉식아 피하지 마. 선생님은 절 다시 앉히셨고 순간 전 힘이 풀리며 그대로 그만. 이게 뭔 냄새야? 점심에 칼이 나오나? 그 뒤로 전 친구들에게 똥 싸게 봉식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웃기고 놀라운 사실은 그때 지연이와 제가 지금 정말 부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참 신기한 것 같죠? 세상 이거야말로 운명이군요. 데스티니요. 나천재 씨는 운명을 만나신 적 있나요? 난 예, 아직요. 어서 만나야 할 텐데. 그럼 모리 씨는 어떠세요? 모리군요? 에? 갑자기 뭔 소리예요? 저 됐거든요? 원래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모리군, 언제부터 절 사모했는지 모르겠지만 미안하게도 그대는 내 타입이 아니에요. I'm sorry. 다행이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겪은 실화입니다. 학원 끝나고 밤에 집으로 가던 날 저희 아파트는 입주민들만 들어갈 수 있게 문에 보안카드를 찍고 들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카드를 찍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웬 남자가 문 유리를 쾅쾅 치는 것이었습니다. 전 아파트에 나름 오래 살아서 누가 어디 층에 사는 사람이구나 정도는 알 수 있었는데 그분은 처음 보는 아저씨였기에 그냥 무시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그 아저씨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죠. 새로 이사 오신 분이 카드를 안 가져오신 건가? 그럼 괜히 안 열어줬다가 나중에 마주치면 한 소리 들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전 엘리베이터에 CCTV가 있으니 뭐 큰일이라도 날까 하는 아니란 생각에 결국 문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해서 타고 층을 누르려는데 혹시나 해서 그 아저씨가 몇 층을 누르는지 잠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불길한 예감대로 그 아저씨가 문이 닫힐 때까지 층을 누르지 않길래 전 태어난 척 제가 사는 9층이 아닌 13층을 눌렀습니다. 그제야 아저씨는 제가 누른 층보다 2층을 낮게 누르더군요. 올라가는 내내 비상벨을 눌러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또 내심 괜한 사람 잡는 건가 싶기도 해서 그냥 그렇게 11층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저씨는 정말 11층에 살았던 건지 내리자마자 문 쪽으로 향했고 전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닫힌 버튼을 눌렀는데 소름
공교롭게도 아저씨가 계단 쪽으로 방향을 틀더군요. 그렇게 곧장 13층에 도착했고 전 쥐죽은 듯 내려 다른 집 문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아주 작게 들리며 천천히 올라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그 순간 너무 무서워서 소리도 못 지르고 굳어버렸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제가 있는 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에 센서가 켜졌습니다. 바로 그때 다행히 13층에 사시는 분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셨습니다. 누구니? 그리고 순간 계단에서 누군가 급히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고 그제야 전 죽다 살아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 아주머니께서 나오지 않았다면 전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려 8년 전 경험이지만 그 일이 너무나도 무섭고 선명해 아직까지 그 느낌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언빌리버버. 너무 현실적이라 더욱 소름이군요. 그러고 보면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람보다 더 무서운 거 알려드릴까요? 에? 뭔데요? 헤스타핏 안 들을래요. 벌써 무섭군요. 그게 뭐냐면요. 벌써 퇴근 시간이네요. 다음에 알려드리죠. 총면명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사연 2개를 준비했는데요. 게스트로 민들레 씨와 나천재 씨를 모셨습니다. 헬로. 다들 오랜만이네. 어디 아프신가요? 설마 여름인데 감기 걸리신 거예요? 네. 어제 창문을 열어놓고 자서 그런지. 아 어떡해. 그럼 제가 빨리 나갔다 올게요. 괜찮아요. 약 있어요. 아니 이러다 얼물 것 같아서요. 빨리 마스크 사와야지. 아무리 그래도 아픈 사람 앞에서. It's okay. 신경 쓰지 마세요. 들레 씨, 간 김에 제 것도 좀 사주시죠. 이런 더 나쁜 놈. 23살 여대생입니다. 저는 현재 CC로 500일가량 연애 중인데요. 요즘 제 남자친구가 총명명 유튜브를 즐겨보더니 오마이 갓김치를 너무 많이 합니다. 저번 주엔 같이 여행을 갔는데 저녁에 제가 씻고 생얼로 나오니까 오마이 갓김치. 이러고요. 분위기 익어서 위도 단추를 풀었는데 오마이 갓김치. 이러고 이렇게 요즘 그냥 대화 자체를 오마이 갓김치로 합니다. 처음에 솔직히 좀 짜증났는데 지금은 귀여워 보이기도 하네요. 세상에 의도치 않았는데 제 말이 유행어가 돼버리다니. 그럼 오마이 갓으로 또 유행어 만들 생각 없으세요? No. 이건 그냥 제 말투기에 인위적으로 뭘 만들고픈 마음은 없네요. 10만원 드리면요? 헤이. 그때 저번부터 절 자꾸 돈으로 엮으시는데 저는 절대로 할 생각. 그럼 100만원은요? 오마이 갓 블레스 유. 제가 저녁 알바를 마친 후 마을버스에 탑승했던 날입니다. 편하게 내리려고 뒷좌석에 앉았는데 한 2정거장 정도 지나갈 쯤 짐이 굉장히 많은 할머니 한 분이 뒷문으로 타시더군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걸 본 전 짐을 옮겨 제 옆자리에 앉혀드렸죠. 할머니께선 그런 제가 기특했는지 제 손에 1,000원짜리 한 장을 꼭 쥐어주시는 겁니다. 당시 버스와 승객 소리 때문에 할머니 말씀은 잘 안 들렸지만 도와줘서 고맙다며 손자 용돈 주듯 주시는 게 분명했죠. 괜찮아요 할머니. 전 극구 사양했는데 할머니께선 계속 제게 1,000원을 권하셨어요. 알겠어요 할머니. 그럼 이걸로 그래서 맛있는 거 감사하게 사 1,000원을 먹을게요. 받았더니 갑자기 할머니가 화를 내시며 막 가서 버스비 내고 오라고. 버스비. 알고 보니 할머니가 주신 1,000원은 본인 버스비였더군요. 얼마나 민망했던지 감기가 나왔습니다. 총면명입니다. 오늘은 무서운 사연을 준비했는데요. 게스트로 악마 루시퍼 씨를 모셨습니다. 근데 오늘 재밌는 사연은 없나요? 저 무서운 거 싫은데. 악마신데 무서움을 타나요? 그럼요. 요즘 살인 이런 뉴스 볼 때마다 너무 무서워요. 그랬군요. 그 진정성 있게 좀 대답하셔. 안녕하세요. 10대 여고생입니다. 중학교 시절 전 동네 골목길의 한 낡은 빌라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집 아래층 202호에는 매일 대문을 열어놓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키는 170 정도에 머리카락은 골반 정도 길이에 오는 여자였습니다. 이웃분들은 절 만날 때마다 202호 여자 제정신 아니니까 가까이 가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었죠. 그래도 전 202호를 지나칠 때마다 그 여자분께 인사를 드렸고 그분도 고개를 끄덕하며 인사를 잘 받아주시길래 전 단지 소문이 이상하게 퍼졌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간고사라 일찍 하교한 날이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매일 열려있던 202호 문이 굳게 닫혀있더군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계단을 오르려는데 그 여자가 저희 집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잔 뭔가 홀린 것처럼 문에다 머리를 박고 있었습니다. 전 조금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말했죠. 여기 저희 집이니까 좀 들어갈게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여자가 머리를 더 빠르게 박기 시작하더군요. 무슨 딱따구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짝 미니까 그제야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여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절 밀치고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순간 공포스러웠지만 생각해보니 손에 든 것도 없었고 이웃이기에 침착하게 문을 열어놓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부엌 찬장들이 잔뜩 열려있고 그 안 칼꽂이에 꽂혀있던 식칼들이 사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곧장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죠. 그렇게 쥐죽은 듯 떨며 한참 경찰을 기다리는데 다행히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드디어 경찰이 왔구나 싶어 문을 열었더니 문 앞엔 그 여자가 식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지만 침착하게 말을 건네려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칼을 휘두르며 다가오는 겁니다. 그때 다행히 경찰분들이 들이닥쳤고 덕분에 큰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제야 숨을 돌리려는데 거실 소파 밑에 웬 식칼 하나가 놓여있더군요. 알고 보니 그 여잔 식칼들을 꺼내 소파 밑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 후 저희 가족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사를 갔지만 만약 그날 제가 바로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전 어떻게 되었을까요? 밖으로 도망갔겠지. 그럼 다음도 무서운 사연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겪은 실화입니다.
그날 전 학원을 마치고 근처 아파트 놀이터에서 줄넘기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시간은 이른밤 10시 정도였는데 그날은 평소와 달리 저처럼 운동하는 사람이 없더군요. 그저 어두컴컴한 와중 가로등 몇 개만 켜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오싹한 기분에 집에 갈까 생각 중이던 그때 저 앞에 웬 아저씨가 제 쪽으로 자전거를 끌고 오시는 겁니다. 처음엔 절 지나치겠구나 싶었는데 공교롭게도 제 앞에서 멈추시더군요. 그 아저씨는 왠지 모를 섬뜩한 얼굴이었고 당시 쌀쌀한 가을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옷은 민소매 차림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아저씨가 제게 말을 걸기 시작했죠. 전 직감에 이 아저씨가 멀쩡한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저씨가 묻는 말에 약간의 거짓을 섞어 대답했습니다. 이름이 뭐냐? 박설사요. 학교는 어디야? 저 유치원 때 자퇴했어요. 나이는 몇 살이야? 뱃살이요. 하지만 아저씨는 이런 대답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싹한 표정을 지으며 아저씨가 저기 마트에서 아이스크림 사줄까? 라면서 제 손목을 잡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어쩔 수 없이 탱이를 날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갑자기 웬 죽탱이지? 대본에도 없는데. 여기서라도 혼내줘야죠. 그래도 폭력은 안 되지. 아, 의외네요. 그럼 내가 보기엔 이래 보여도 평화적인 악마라고. 곱등이다. 죽어! 정말 평화적이네요. 제가 19살 때 겪은 실화입니다. 저는 위에 3살 차이 나는 언니가 있는데 서로 성향이 많이 달라서 영화를 보러 가도 각자 보고 싶은 걸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3 때 언니와 심야 영화를 보러 갔던 그날도 각자 보고 싶은 영화를 골라본 뒤 1층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죠. 그날은 제 영화가 더 일찍 끝나 먼저 로비에서 기다리는데 늦은 시간이다 보니 점점 사람들은 사라졌고 결국 혼자 아무도 없는 로비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무서워지길래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에 집중했죠.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목이 아파 고개를 들었는데 어떤 남자가 반듯하게 앉아 절 보고 있는 겁니다. 처음엔 기분 탓이겠거니 싶어 다시 핸드폰을 하려 했죠. 하지만 마음으론 신경이 쓰여 슬쩍 올려다봤는데 그 남자가 계속 절 보고 있더군요. 그래서 전 안되겠다 싶어 잽싸게 위층에 있는 쉼터로 자리를 옮겼죠. 그리고 언니한테 문자하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그 남자가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 반대편 의자에 앉아 똑같은 자세로 절 또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직감이 큰일 났다 싶어 바로 비상계단으로 내려가는데 위에서 따라오는 듯한 빠른 걸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온몸에 닭살이 돋아 진짜 미친듯이 영화관을 뛰쳐나와선 바로 옆 편의점으로 달려들어갔죠. 주인 아주머니는 놀라서 뭔 일이냐 물으셨고 전 말할 틈도 없이 문 쪽을 확인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길래 그제야 숨을 돌리려는데 창문 끝에서 그 남자가 두 눈만 빼꼼 내밀고 절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더군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그제서야 그 남잔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후 전 곧장 언니에게 연락했고 그때 이후론 심야 영화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그때 그 남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정상은 아니겠죠. 그니까요. 이렇게 남한테 피해주는 사람들은 진짜 혼 좀 나야 되는. 어머나 소리 안 내게 낀다는 게. 아 냄새. 혼 좀 나셔야겠네요. 사건 당시에 저는 휴가 나온 군인이었습니다. 대학 친구와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친구 자취방에서 한 잔 더 하려고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그 동네가 시골의 원룸촌에다가 새벽엔 뭐가 나올 것처럼 음산한 분위기였는데요. 친구가 편의점에 담배와 술을 사러 간다길래 저는 그 앞에서 잠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길 하나 건너면 있는 원룸이 복도가 큰 창문으로 되어 있어 계단이 밖에서 보이는 구조였는데 불이 번뜩 켜지는 겁니다. 딱히 거길 보고 있진 않았지만 불이 켜지길래 슥 쳐다봤는데 순간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끼쳤습니다. 웬 긴 머리의 여자가 계단을 네 발로 오르고 있었거든요. 당시 제가 술에 취해 잘못 본 거라고 할 수 없는 게 그 여잔 정말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전 그 자리에 몸이 얼어붙어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한 3층까지 오른 그 여자가 멈춰서더군요. 그제야 전 정신이 번쩍 들어 편의점으로 들어가 친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근데 친구는 자기도 술 먹고 네 발로 기어본 적 있다며 호들갑 떨지 말라는 겁니다. 전 내심 또 그런 건가 싶어 밖으로 나와보니 원룸엔 불이 꺼져 있어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친구 자취방으로 다시 걸어가는데 그 원룸 3층 불이 다시 켜지더군요. 그런데 그 여자가 아까 그 자세 그대로 계단에 멈춰있는 겁니다. 전 너무 놀라 친구에게 알려준 뒤 도망가는데 친구는 그 자리에서 그 여자를 계속 보고 있더군요. 그러다 갑자기 친구도 미친듯이 뛰기 시작했고 그렇게 저희들은 전 속력으로 자취방에 도착했죠. 그리고 잠시 숨을 돌린 뒤 친구에게 내 말 맞잖아 라고 말하니 친구가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가 우리 집 쪽으로 뛰어가니까 그 여자 몸 틀더니 개빠르게 기어내려오더라. 그거 보자마자 나도 뛰었어. 우리 잡히면 죽었을 거야. 안 잡혀서 다행이네요. 중1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할머니 집에 갔다가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차가 조치원역에 정차했던 때 전 화장실에서 나오던 참이었는데 순간 장난기가 발동해 문 밖으로 나가 반대쪽 문으로 들어와 보기로 했죠. 그렇게 기차에서 내려 반대칸으로 뛰어가는데 당황스럽게 기차가 그대로 출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핸드폰도 두고 와 부모님께 전화를 할 수도 없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 역에 내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분위기까지 음산했죠. 그래서 우선 영무실로 가야겠다는 생각에 계단 쪽으로 향하는데 반대편 철로에 웬 정장을 입은 남자가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당시 전 무섭기보다 호기심이 더 컸는지 그 남자에게 다가가 거기서 뭐 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저를 쳐다봤고 기괴하게도 아무 말 없이 눈만 껌뻑였습니다. 그때 기차 진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정신이 번쩍 들던 찰나 갑자기 그 남자가 제 발을 자꾸 잡아당기는 겁니다. 온갖결에 기찻길로 몸이 기울던 그때 영무원분들이 달려와 저를 끌고 당겼고 다행히 그 남자도 철로에서 빼냈습니다. 그 후 전 경찰에 인계돼 무사히 집으로 보내졌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남잔 여자친구의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괴로움에 스스로 생을 끝내기로 결심했고 기찻길에 올라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말하길 자기가 왜 제 발을 잡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했다더군요. 귀신에라도 울렸던 걸까요? 얼마 전 퇴근 후 장을 보러 대형마트에 갔다가 생긴 일입니다. 지하 주차장 3층에 차를 대고 에스컬레이터 입구로 가려는데 10살에서 12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혼자 주차장 이리저리를 뛰어다니고 있더군요. 그때가 저녁 8시였는데 전 아이 엄마가 잠깐 어디 갔나 하고 별 생각 없이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렇게 한 1시간 정도 물건을 사고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아까 본 그 여자아이가 제 차 옆에 서 있는 겁니다. 조금 의아했지만 아이였기에 딱히 겁이 나거나 무섭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차로 가까이 가니 아이가 저한테 아저씨, 저 집에 좀 데려다 주시면 안 될까요? 집에? 지금 시간도 늦었는데 혼자야? 아니요, 엄마랑 같이 있어요. 엄마? 엄마랑 같이 있는데 왜 혼자야? 그리고 집이 어딘데? 사당이에요. 사당? 여기서 사당은 되게 먼데? 엄마는 어디 계시니? 엄마요? 엄마 여기 아저씨 차 뒤에 있어요. 아이의 말을 듣고 나서 고개를 위로 드니 조수석 뒤쪽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잔 툭 치면 쓰러질 정도로 마른 체구였으며 안구가 돌출돼 괴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여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천천히 제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고 순간 이건 아닌 것 같아 아이에게 미안하단 말을 전한 뒤 차에 타 시동을 걸고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백미러를 보니 아이 엄마와 아이가 똑같이 서서 무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그런데 주차장이 일방 통행이라 금방 주차한 쪽을 한 바퀴 돌아야 했는데 돌면서 아까 그쪽을 쳐다보니 아이와 엄마는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과연 그때 제가 봤던 모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이었을까요? 휴먼이었을까요? 헤이 진수 빨리 와요. 늦었어요. 곧 녹화 시간이라고요. 아유 안 되겠어요. 나 배가 아파서 이거 싸고 가야겠어. No! 제 사전에 지각은 없어요. 조금씩 싸서 말려요. 이 양반이 자기 일 아니라고 세상에 푸드득 나오는 똥을 어떻게 싸서 말려요. 그니까 내가 지하철 탔었잖아. 참여일 줄 누가 알았나요? 말싸움할 시간에 싸고 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니까 말이야. 아유 그럼 나 갔다 올게요. 뭐야 그쪽 촬영장 이미 도착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저도 지각이라. 그럼 그냥 오늘은 여기서 시작하죠. What? 그래도 촬영인데 너무 프리하지 않을까요? 전현무 장성규 씨도 프리했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아니 지금 그 프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눈꺼풀인가요? 쌍꺼풀이에요. 재미없네요. 이런 싸가지 그럼 오늘은 무서운 사연입니다. 26살 취준생입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으면 종종 가위에 눌렸는데 어린 나이 땐 그 상황이 마냥 신기해 가위에 눌릴 때마다 오히려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곤 했었죠. 그 후 고3 수능을 몇 개월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극도로 예민한 시기이다 보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부터 체한 건지 몸이 으슬으슬하고 떨리더군요. 그래서 그날은 야자를 마치고 바로 귀가해 과일 몇 개를 주워 먹은 뒤 씻고 취침을 했습니다. 그렇게 잠에 든 지 1시간쯤 되었을까 전 어김없이 가위에 눌렸고 역시 스트레스 때문이었구나 생각하며 가위에 풀려나기 위해 평소처럼 온몸을 움직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가위는 다른 날과 달리 쉽게 깨지 않더군요. 그러나 다행히 끝까지 안간힘을 쓰자 눈은 살짝 떠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 두려움에 휩싸여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제 방은 성인 2명 정도 누우면 꽉 차는 작은 방이었는데 눈을 뜨자 머리는 듬성듬성 나있고 눈에 검은자가 없는 사람 6-7명이 방 구석구석 서있거나 앉은 채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은 제 배 위에 올라와 있더군요. 전 너무 놀란 나머지 소리를 냈고 그러자 동시에 그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절 쳐다봤습니다. 이에 전 엄청난 공포감에 눈을 질끈 감았고 속으로 꿈일 거야 정신 차리자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5분 정도 지났을까 지금쯤이면 꿈에서 깼겠지 싶어 눈을 떴더니 그들이 절 향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전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기절했고 새벽 6시쯤 응급실에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잠깐 기절한 거 외에는 특별히 몸에 이상은 없었고 부모님께 악몽을 심하게 꾼 것 같다 말씀드린 뒤 퇴원 수속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집에 와 전 정신을 차려야겠다 싶어 옷을 벗고 샤워를 하려는데 제 몸 곳곳에 절 움직이지 못하게 구속시켜 놓은 듯한 손자국들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 손바닥 자국들은 제 손보다 컸고 도저히 다른 사람이 잡았다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위치에 있었죠. 그 일이 있고 7년이 지난 지금 그 생각만 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곤 합니다. 과연 그때 그 일은 정말 꿈이었을까요? 하지만 꿈이라고 한다면 제 몸 곳곳에 있던 손자국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엄마한테 등짝 스매시 맞은 거 아닌가요? 덕분에 잠깼다고. 여봐요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식 비명 지른다고 등짝을 때려요. 에이 저 엊그제 공포영화 보면서 소리 지르니까 시끄럽다고 등짝 때리셨으면서? 어머나 야야 너 엄마 방송하는데 저 이거 편집 좀 해주세요. 5만원입니다. 또 삽소리한다 또. 동대문구 사는 20대 남자입니다. 제가 준비한 사연은 재밌는 사연입니다. 잠깐만요 생각만 해도 재밌는데 아 웃겨서 못하겠다. 아 눈물 나. 다음에 얘기해드릴게요.
아니 뭔 사연이 있다고죠? 다음이 기대되길래 뽑아봤습니다. 저 미안한데요. 기대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대라는 게 이루어지면 좋지만 깨지게 되면 큰 실망으로 찾아오기 마련이거든요. 오마이 갓김치. 굉장히 감명 깊은 말이군요. 갑자기 좀 있어 보이시네요. 아유 됐어요. 뭘 또 그렇게까지 칭찬을. 아니 벨트가 풀리셨나봐요. 뱃살이 좀 있어 보이시길래. 어머나.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일은 얼마 전 제가 직접 부대에서 겪은 실화입니다. 그날은 황금 같은 주말이었고 전 야간 당직 근무를 마친 뒤 하사 전용 침실로 돌아와 세면을 하고 나오던 때였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침실한 휴게실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살짝 문을 열어 쳐다보니 전번 근무자이자 평소 저를 무서워했던 마투임이 휴게실에서 불을 킨 채 멍하니 무표정으로 TV를 보고 있더군요. 원래 같으면 일찍 자라 얘기했을 테지만 다음날도 주말이었기에 터치 안하고 침대에 누웠죠. 그리고 전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희미한 TV 소리와 마투임이 실실 쪼개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평소라면 주변 사람 생각 안 하냐 한 소리 했을 텐데 그날따라 너무 피곤했고 이 정도 소음은 단체 생활이니 이해해주자 하며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얼마 안가 마투임의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웃음소리는 점점 거슬릴 정도로 커지기 시작했고 전 그 소리에 계속해서 잠을 뒤척이는데 갑자기 마투임이 결국 참다 화가 잔뜩 난 전 성큼성큼 휴게실 앞으로 걸어가 야 엄마 뭐하냐? 하면서 문을 벌컥 열었죠. 그런데 마투임은 온데간데 없고 휴게실 불과 TV는 꺼져 있는 겁니다. 순간 놀라 당황하며 곧장 마투임의 침대 자리로 가봤죠. 그런데 마투임이 이불을 덮고 곤히 자고 있는 겁니다. 전 바로 마투임을 흔들어 깨워 야, 너 방금까지 휴게실에 있지 않았냐? 라고 했더니 마투임은 졸린 눈을 비비며 아닙니다. 저 하사님과 교대하고 바로 잤습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절 쳐다보더군요. 장난이라고 보기엔 정말 푹 자다 일어난 듯한 새진머리가 보여 깨워서 미안하다 얘기한 뒤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돌아와 얼마나 더 잘 수 있나 시계를 봤는데 제가 잠들려고 누웠던 시간에 불과 5분도 지나 있지 않았더군요. 전 웃음소리에 계속 잠에서 깨고 잠들고를 반복하며 꽤 많은 시간이 흘러갔다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과연 제가 들었던 그 기이한 웃음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피곤에 가위에 눌렸던 거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귀신의 장난이었을까요? 그냥 꿈꾸신 거 아닐까요? 근데 뭔가 그림체 바뀐 느낌인데 저만 느꼈나요? 그러고 보니 그렇군요. 사람 구했나요? 안 그래도 소개해드리려 했는데. 자,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종면 애니메이터 시조입니다. 깜짝아, 탁자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사람 머리를 커피 받침대로 쓰다니. 당신 아주 몹쓸 인간이었군요. 아, 이거 제 겁니다. 제가 키가 작아서요. 아, 그랬나요? 가만히 있던 저만 몹쓸 인간 됐네요. 다음 사연입니다. 제 고1 때 일이에요. 당시 저희 여고엔 특이하게 남중이 붙어있어 등굣길 버스는 매일 학생들로 꽉 차곤 했는데요. 그 일 일어난 날 역시 앉을 자리 단 한 개도 없어. 전 한 손으로 버스 손잡이를, 다른 한 손으로는 힘을 빼고 휴대폰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한 남학생이 있었는데 중학생이라 그런지 저랑 키가 비슷하더군요. 그런데 정류장 한정거장을 지날 때마다 그 남학생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굳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애가 자꾸 그런 표정으로 저를 힐끔힐끔 야리는 거였죠. 특히 버스가 방지턱을 넘거나 급정거에 중심이 안 잡힐 땐 신음을 내기도 했습니다. 변태인가 싶어 안되겠다 홍군형을 내줘야겠다 생각하는 찰나 전화가 왔는지 폰에 진동이 느껴져 팔을 드는데 뭔가 싶어 내려다보니까 핸드폰이 남학생 엉덩이 사이에 끼어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 버스를 타는 내내 제 핸드폰은 그 아이 엉덩이에 장착되어 있었고 전 사람이 너무 많아 모르고 있던 거였죠. 그래서 의도치 않게 폰으로 똥침을 하다가 마지막 팔을 들며 결정타를 날린 거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상황을 파악한 전 미안한 나머지 트름을 했습니다. 아이, 뭐야, 끝이 왜 이래? 근데 나천지 아주머니 글쎄 어디 가셨대요? Be quiet! 조용히 하세요. 뭐야, 아주머니 왜 거기 계세요? 내 맘이에요. 할트요. 아유 배고파. 아, 엄마는 왜 또? 이참에 모리씨도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저도요? 들레씨도 들어가 있거든요. 자극하지 마라. 그럼 어디 한번? 우와, 대박. 오늘부로 총명명 이모티콘이 출시되었습니다. 오마이 갓김치. 또 삽소리 한다 또.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제가 중2 때 겪은 실화입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복합 쇼핑몰 영화관에서 영화를 예매한 뒤 그 앞에 앉아 수다를 떠는데 웬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와 의류 매장 위치를 물어보시더군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3층까지 내려가면 나온다고 말씀드렸더니 아줌마가 건망증이 심해서 잘 까먹는데 같이 데려가 좀 줄래? 라시더군요. 마침 영화 시간까진 여유가 있어 친구 A와 같이 데려다 드렸는데 생각해보니 밖에 직원도 많은데 왜 굳이 우리한테 물어본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쨌든 그렇게 매장에 도착을 했는데 아주머니가 고맙다며 아이스크림을 사시겠다는 겁니다. 전 꺼림칙한 느낌에 거절했지만 A는 좋다고 따라가더군요. 이에 전 다시 돌아가 친구들과 A를 기다렸는데 영화 시간이 다 됐는데도 A가 오지 않는 겁니다. 연락도 안 돼 친구들과 찾으러 갔는데 A가 아래층에서 눈물 범벅으로 뛰어오더군요. 보니까 A팔엔 새끼손가락만한 상처가 생겨 있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아주머니가 아이스크림을 계산하려고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는데 가방에 웬 식칼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순간 위험을 눈치챈 A가 사양을 하고 나오려는데 팔을 확 잡더니 너 말하면 죽여버릴 거야? 라며 손톱으로 팔을 꽉 눌렀다더군요.
다행히 A는 무사했지만 만약 A가 시카를 눈치 못 채고 아주머니에게 계속 잡혀 있었다면 A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뭘 준다고 해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럼 아는 사람은요? 물론 아는 사람도 조심하긴 해야죠. 아,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왜요? 헤이, 설마 내가 아는 사람 조심하라 그래서 그러는 건가요? 우린 괜찮아요. 아니요, 전 지금 천재씨 위험해 보이는데요. What? 내가 뭐가 위험해 보이죠? 입술 벌에 쏘인 거 아닌가요? 너무 두꺼운데. 이 인간 또 시작이군. 그냥 제가 하나 읽을게요. 고1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었을 때인데요. 당시 전 하나님을 직접 보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저 좀 만나러 와주세요. 제발 플리즈 라는 기도를 했었는데 갑자기 누가 제 등을 쓰다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와, 기도가 통한 건가? 드디어 하나님이 날 보러 와주셨구나 하고 더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저희 좀 앞으로 좀 가주세요. 뒤에 자리가 좁거든요. 뒤에서 그러더군요. 알고 보니 등을 쓰다듬은 건 뒤에 아주머니셨던 겁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민망하고 웃기고 그러네요. 모리군은 신을 믿나요? 저는 무신론자를 안 믿어요. 그쪽은요? 아, 저는 믿죠. 저던데 처음으로 공통점이 생겼네요. 어떤 신이죠? 제 자신이요. 재밌나요? 장난 좀 그만 치시죠. 예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봬요. 굿바이. 총면맹님, 아깐 감사했어요. 뭐가요? 그 나천치 아주머니가 제 턱 가지고 뭐라 한 거 입술로 복수해주셨잖아요. 티 났어요? 근데 아주머니가 고의로 그러시진 않았을 거예요. 좋은 분이라. 그래도 역지사지를 느껴봐야죠. 뭐? 입술이 벌했어요?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세상에 이렇게 이쁜 입술이 어딨다고. 잠깐, 근데 설마 그 양반 나 좋아하나?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매번 장난을 쳐. 하여튼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군.